한동훈에 대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지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의 이 치받는 치받음에 수세적으로 이제 그 밀려가지고 이 명품을 수수한 걸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굉장히 더 굴욕적인 거예요. 결단이 아니고 이거는 한동훈의 결국은 그 압력에 밀려서 명품 수수한 걸 사과해야 되는 건 김건희를 두 번 죽이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약속 대련 시나리오를 아무도 그렇게 꾸미지는 않죠. 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전두환 노태우 간에 이제 6.29 선언이 나온 것도 역시 노태우가 뭐 전두환을 굴욕적으로 몰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어쨌든 이 결단을 하는 처음에는 이제 호언을 얘기를 하다가 전두환이 스스로 이제 그 결단을 내리고 백담사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지 노태우가 전두환을 뭐 백담사로 노골적으로 미는 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사건을 처음서부터 약속 대련으로 몰고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은 너무 이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그렇게 수가 높지 않아요.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온 거 보면 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 조절이 또 잘 되는 분들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은 결국은 뭐 한동훈이 결국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뭔가 항명하는 듯한 반란을 일으킨 지 한 3일 만에 3일 천하로 지금 끝났는데요. 네.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고 여권 내부의 이제 감정 위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서 신구 권력이 충돌을 했고 너무 조기에 이 반기를 들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재 권력에 밀려서 한동훈이 일단 접어주는 고개를 굽힘으로써 약간 굴욕적으로 좀 한동훈에게는. 한동훈은 굴욕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좀 무리하게 당무에 또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양쪽 다 상처만 남긴 이 사태가 돼버렸죠. 네. 이런 식을 가지고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잘못된 사태를 잘못 파악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고 예측도 해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1월 1일 날 예고했던 대로 한동훈 사단, 그죠? 한동훈을 지금 차기 권력으로 밀고 있는 언론 권력, 재벌 권력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언론 권력과 함께 한번 툭툭 건드려 본 정도로 아마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문 사설, 오늘자 신문 사설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국민일보 한번 보십시오. 국민일보가 처음 이 문제를 들고 나왔죠. 국민일보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들고 나온 건 아니고 한동훈의 이제 그 반기를 진압하는 대통령실의 그 불편한 감정. 그렇죠. 한동훈에 대한 수면 위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신뢰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처음 나왔어요. 조선이나 중앙이 아니고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렇죠. 대통령실의 이제 심기가 표출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윤한 갈등에 흔들리는 여권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대통령실의 입장에 가깝죠. 양비론이죠. 양비론이죠. 네. 그리고 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내전. 네, 동아일보는 물론 김건희 리스크를 앞에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그냥 여권 내전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대체로 국민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제 양비론적 입장에 섰어요. 네. 그런데 조선하고 중앙을 한번 보죠.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 점잖을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조선일보는 책임이 있다. 네, 국민과 국정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네, 대통령실에 책임이 좀 더 있다라는 쪽으로 사설을 썼고요. 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보다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인 날을 세웠어요. 네. 네.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는 더 넘은 당무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쪽을 지금 추켜 올리면서 또 한동훈 쪽 입장에서 이 좀 권력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사단은 주도하고 있는 건 중앙일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그러네요. 조선일보는 약간 좀
이게 너무 확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 약간 좀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한 반면에 중앙일보는 확실히 한동훈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보면 온도 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권력 그 갈등 지도, 신구 권력의 카르텔 지도를 한번 그렸었는데 우리가 극우 기독교 세력도 좀 추가를 했어요. 네. 이게 구권력, 구세력. 구권력의 이제 극우 기독교 반공 세력, 이념을 강조하는. 여기 이제 GS 그룹 4세까지 넣었습니다. 허소홍이죠. 네, 여기는 이제 그 3부 토건 3, 4세들하고 이제 주로 잘 어울리는 그룹이 이제 동부 그룹, 이제 김남호, 그다음에 뭐 GS 그룹의 이제 허소홍, 허씨 일가들. 여기는 이렇게 서로 잘 어울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LG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LG 이제 윤간, LG 마사의 윤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잘 어울리던 사이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둘 사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의 이 조창현이죠. 조남욱 그의 이제 그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남욱의 조카인데 이 조창현이 윤간을 상대로 이제 1억 원인가 2억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재벌 내부에서도 그 구 재벌과 신 재벌 이렇게 이제 좀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사단의 특징은 역시 천공 이런 무당 그리고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이제 이념을 강조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 한동훈을 이제 미는 세력들은 이제 신세계, 정용진, SK 최태원, LG마사의 윤간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이제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도 사실 이념보다는 실용을 좀 더 강조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 막무가내로 그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그 이념에 이제 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쪽이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주로 이제 한동훈이 지난번에 작년 5월달인가 6월달 그 제주에서 있었던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최태원 주재하에 열린 그 포럼에서 그런 얘기들을 살짝 내비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엇보다도 여기서 언론은 이제 조선과 이제 중앙, 조선중앙일보가 한동훈과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윤석열, 김건희 쪽은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하고 좀 관련이 있는 이제 국민일보. 왜냐하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이영훈하고 순복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우 기독교 세력의 최고 이제 좌장격은 이제 맨 좌측에 있는 김장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 밑에 이제 뭐 이영훈 목사라고 있고 장종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백석대 소나무 분재 사건 소나무 분재를 이제 관저에 학교 차량에 태워서 보냈던 근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국민일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동훈에 대한 불쾌한 심기를 피력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중앙일보가 한동훈을 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기사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권력이 이들이 이제 조선이나 중앙 같은 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태세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순실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조선일보 같은 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냄새를 빨리 맡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일단 1차 반기 시도는 뭐 일단은 접었어요. 깃발을 접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또 이제 2차 또 3차 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약속 대련으로 보는 건 굉장히 나이브하게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 지금 현재 범여권 내부의 굉장히 혼란 분열상들을 너무 그 윤석열, 김건희 또는 한동훈이 이런 위기 관련 능력들을 굉장히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최근에 벌어진 상황들을 약속 대련으로 보는 건. 자, 실제로 이제 그 최태원 SK 최태원과 조선일보 방정호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신권력을 떠받드는 대표적인 재벌 그리고 이제 언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끊임없이 한동훈 뒤에는 이제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 뉴탐사의 시청자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시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뭐 대통령실에서도 다 보고 있겠죠. 네. 보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라면 보이시죠? 최태원 SK 회장이 파파토니 배우가 그 최태원의 닉이죠. 최태원이 그렇게 밤 12시엔 몰래 끓여 먹는 라면이다 이러면서 그 서민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방정호가 얼른 밑에다가 제가 끓여 드릴게요. 그랬더니 최태원이 방정호에게 라면 요리사라고 우스갯소리를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또 같이 찍은 사진들도 좀 있어요. 한번 보여볼까요? 이게 우리가 제보받은 사진이죠. 네, 이게 뭐 시카고대 이제 연말에 있는 동문 모임, 뭐 가장 최근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몇 해 정도 된 거 몇 해 전 사진 같긴 한데요. 이 최태원하고 방정호가 이제 시카고대 동문 모임에서 저렇게 같이 얼굴 드러낸 거예요. 다른 얼굴 가리신 분들도 우리 눈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몇 분 있긴 하던데. 일단 그 최태원은 원래 고려대를 나왔지만 이제 시카고대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카고대를 나왔죠. 그리고 방정호가 이제 시카고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시카고대를 고리로 해가지고도 최태원과 방정호는 형님 그 라면을 제가 끓여드릴까요라고 얘기해. 라면 요리사.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그 LG 윤관이 이제 고리로 들어가서 한동훈하고 연결이 되면 이들은 뭐 거의 그 하나의 이너서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베이징인데요. 2019년 사진이라고 그러죠. 방정호, 최태원 같이 찍었는데 이게 무슨 행사였는지를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베이징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최태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그 중요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천공이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친일파들을 이제 등에 업고 지금 뭐 이 대미 대일 편중 외교까지는 좋은데 반대하자면 너무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악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큰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이제 최태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태원이 작년 한 중반경에 이제 제주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포럼을 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연사로 초청이 돼서 와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면 안 된다. 중국은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는 곧 우리의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로 사실은 최태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워낙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념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그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그 뭐 자유회를 지키는 그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대중 외교가 굉장히 강경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채로웠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SK 최태원 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이제 그 배경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최태원이나 한동훈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만 믿고 가다 보면은 지금 밑에 그 민생 그 서민들 경제뿐만 아니고 지금 재벌들도 지금 죽어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실용을 강조하는 이 한동훈하고 이제 연합이 돼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빨리 이제 이 기득권 세력이 좀 재편이 됐으면 하는 희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천공이라든지 극우 기독교 세력들처럼 너무 이념 위주로 몰고 현 국정 기조를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좀 견제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볼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3일 천하로 저렇게 머리를 90도 숙였지만 다시 머리를 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뭐 지금 뭐 다른 뭐 여러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건 이제 한동훈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선중앙 그 사설에서 보면은요, 한동훈은 90도로 머리를 굽혔지만 한동훈 뒤에 있는 세력들은 절대 아직까지 머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다시 기회를 엿볼 겁니다. 머리를 다시 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 이 배우를 찾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